집주인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집을 매수하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득이 높아지는 시기로 여겨지는 40대, 50대보다 오히려 30대의 주택 매수 비중이 더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30대가 무리하고 있다, 부모 찬스 덕분이다, 영끌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시장의 작동 원리는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이 세대가 자산을 학습한 방식과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젊을수록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거든요. 이거는 어느 세대나 공통적인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관심의 시작 시점이에요. 지금 40대가 30대였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의 30대는 훨씬 이른 시기부터 재테크에 노출된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30대는 과거 20대 초중반 때부터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ETF, 절세 같은 개념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투자라는 것이 일부 자산가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아르바이트로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고민해야 될 생존 전략으로 인식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현재 40대, 50대가 20대 때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술 마시고 놀고 이런 문화가 좀 더 강했죠. 또 그 시절에는 재테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에 가까웠고 주식은 위험하다, 부동산은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 개념 자체가 지금만큼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투자 정보 또한 제한적이었고 접근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정 수준의 자산을 모은 뒤에야 결혼을 하고 난 뒤에야 또는 자녀를 낳고 난 뒤에야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세대 간의 좀 결정적인 간극을 만들었고요. 현재 30대는 이미 20대 시절에 시장의 움직임을 이미 학습한 상태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장면,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부를 쌓는 사람들, 또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를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옆이 어디냐? 바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라는 인식을 만들었고, 현재 30대에는 집 구매는 갑작스러운 도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선택에 가깝습니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형성이 되었고 그 관심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점이 30대에 도달했을 뿐이에요. 여기에 또 시간이라는 장점이 더해지는데 30대는 대출 만기를 더 길게 설정할 수 있고 소득 증가할 가능성도 남아있고 이것들은 최종적으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40대, 50대는 대출 기간이 조금 짧아질 수밖에 없고 자녀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시기죠. 그래서 40, 50대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기보다는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선택이 좀 느릴 수밖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거 불안 역시 30대의 선택을 재촉했어요. 전세 가격 급등과 월세의 급등을 겪은 30대는 주거를 더 이상 유연한 선택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주거 형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또 정책 환경 또한 세대 간 차이를 강화하는데요. 주택 정책은 생애 최초 구매자라든지 신혼부부 특공, 또 자녀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 이런 것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반면 40대는 이미 그 구간을 지나온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집을 보더라도 적용되는 조건이 조금 다르고 이 차이는 행동의 속도를 갈라놓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학습 효과입니다. 30대는 집을 사지 않아서 발생한 기회 상실을 이미 경험한 세대예요. 사회 초년생 시절의 망설임이 몇 년 사이 감당할 수 없는 격차로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불완전한 선택을 하더라도 먼저 이 자산에 올라타는 쪽을 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40대는 이미 선택을 해본 세대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억이 있는 만큼 판단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부모 세대의 도움 역시 현실적인 변수인데 30대는 증여든 차용이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구간에 있고요. 40대가 되면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30대가 40대보다 더 집을 많이 사는 이유는 단순히 젊어서라기보다는 더 이른 시기에 자산이 노출되었고 더 빠르게 학습했고 불안한 경험을 해왔고 또 제도의 중심에 서 있고 또 시간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세대가 자산을 배우고 대응해온 방식 차이예요. 이 또 30대의 특징은 부동산 정보를 전문가의 영역으로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판단해야 할 수 있는 약간 교양 과목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뉴스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강의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커뮤니티나 데이터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고 여러 관점을 교차 검증하는 데 익숙하고 있죠. 시장 흐름, 정책 변화, 지역별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실제 수치와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콘텐츠 소비가 곧바로 학습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또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세대답게 정보를 손에 쥐고 비교하는 데 부담이 없어요. 이 과정에
과정에서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감으로 판단한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근거를 확인하려는 태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 역시 생활 속에서 어떤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정책이 바뀌면 그걸 알아보기도 하고, 금리가 움직이면 다시 계산해 보기도 하고, 주변 시세가 변하면 자신의 판단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쌓인 학습은 어느 순간 결정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매수 시점이 갑작스러워 보일 뿐 실제로는 오래 준비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부를 돈을 벌기 위한 기술로만 보지 않고 동시에 잘못된 선택을 피하기 위한 방어 수단도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시세 떨어져 봐야 내가 사는 집인데 뭐 잘 살면 됐지, 이랬지만 지금 세대는 완전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나 자신의 부모님들이 괜찮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 길을 걷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0대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무모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고민했고 판단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실 건가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요즘 조금 춥더라도 패딩 하나 두꺼운 거 입고 처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보고 있는 아파트, 또는 갈아타기를 위해서 보고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로 한번 가보시죠.